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1일 주간금융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 예전에는 제가 뭐 강의하는 영상도 찍고 건영이 뭐 실전편도 찍고 했는데, 요즘 좀 여유가 좀 잘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금융시장 분석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좀 지겹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주간금융시장 분석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다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다리를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시장에 대한 이슈, 금융시장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기사나 이런 거를 조금, 뭐 아니면 리포트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보고 그 스터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그거를 할까 하다가 공지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와 마찬가지로 주간 금융시장 분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간단하게 지난주 한 주간의 장을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사다리나 이런 거 대신 일주일간 있었던 뭐 기사나 리포트를 가지고 스터디 형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거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좀 기사를 보다가 원유가 만기일날, 원유 선물 만기일날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도 좀 있고 했는데, 이게 좀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고 약간 애매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기사라고 해서 100%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만약에 믿고 그거를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거래나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난주 금융시장 분석을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매우 좋았어요. 뭐 지지난주에 트럼프가 뭐 우한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약간 밀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만회가 된 상황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재만 보이는 상황이죠. 아니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호재만 받아들이는 상황,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계속 좋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전고점까지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아주 급격한 V자 반등을 완성을 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추후의 문제긴 하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는 국채금리나 원달러 환율은 특별히 코멘트 드릴 게 없어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없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 2년물 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연준이 부양 정책을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중 한때 2년물 금리가 0.12% 때까지 하락을 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강세고, 미국 2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한번 기록을 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중국이 물가,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좀 있고, 미국도 소매 판매가 좀 있죠. 뉴질랜드가 수요일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과연 추세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서프라이즈 숫자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럼 이번 주에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다음 주 초에 6월물 그 시카고 거래소에 원유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아주 큰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부분, 원유 선물 만기일 날 마이너스까지 크게 가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좀 제가 또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6월물 원유 선물이 만기가 되면서 롤이 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원유 시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재개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가 재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될 거냐를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게 원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만기일 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까지 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유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저장을 해야 되는 저장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 시설을 놀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있을 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느냐가 유화물 원유 선물이 만기가 될수록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선물 가격 자체가 실물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코스닥 전고점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월요일 아침 9시, 10시네? 10시인데 지금 코스닥이 680.83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과연 이거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리스크가 조금 생겼죠. 주말 사이에. 클럽발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클럽발 확진자 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해가지고 막 지난번 특정 종교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밀렸던 것만큼 그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발 확진자 추세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전고점을 뚫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유화물 원유 선물 만기일부터 시작이 될 국제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장이 도와줘야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횡보를 하거나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난주 정리와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주 만에 돌아온 사다리, 장행김과 사다리 복불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품은 골드예요. 골드가 제가 조금 선택한 이유는 지금 금리나 FX 같은 경우는 딱히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식은 좋기는 한데,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골드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골드 자체가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대체 투자 자산, 어떤 리스크 오프에 대한 안전자산의 수요도 그동안 좀 있었었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금리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조금 매력이 좀 있었었는데, 지난 몇 주간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조금 금이 단기적으로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트 상으로도 1700에서 1730 부분이 선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넓은 좀 뚫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락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다리 복불복이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이번 주 종가가 아닌 다음 주 금요일 종가,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2주간의 움직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하락, 상승 이렇게 하고, 오늘이 11일이니까 1번, 일자가 두 개니까 1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저씨 또 하락이네. 뭐 약간 얍실하긴 하지만 결국엔 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지거나 사다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다리한테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랑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랑 이게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게 좀 더 유의미하냐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다리가 이겨도 되고 제가 이겨도 되고 둘 다 져도 되고 뭐 둘 다 이겨도 되고 뭐 우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자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상품은 골드고 둘 다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금주 금융시장 분석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그 시장의 이슈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시고 클럽에서 시작된 이 확진자 추세가 조금 잠잠해지길 바라보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